어떻게 지금 집 살 타입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집값이 막 오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20년, 21년에 한번 속았으면 여기 또 속으면 이건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집을 사신다면 내 집 마련하시고자 하는 이런 실수요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내 집 마련 어떤 기준, 시점, 이런 조건 같은 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건 제 기억인데요. 제가 서울에 대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저는 문간방이라는 데 살았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바로 옆에 있는 방이 하나 있어. 우리 옛날에 왜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를 보면 사랑방처럼 사랑방, 이렇게. 문간방, 문 바로 옆에 있는 방,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그 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꿈이 뭐였냐면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이제 또 그 밑에 자녀분들이 크면서 부모 세대가 이룬 그 부동산 불패시나 시대 때 쭉 걸어온 길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도 또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고, 시간 지나면 결국 자기가 거처할 집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뭐 전세나 월세나 다 그것도 내 집 마련일 수 있겠지만 직접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차후에 자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이죠, 사실은. 그 좀 무리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집 살 타입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집값이 막 오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이 버블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표용은 네가 집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IMF를 겪어봤거든요. IMF 때 정말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 같이 울었어요. 길거리 지나는데 어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 남편은 5발자국 앞에 걸어가면서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화를 내다가 울고 막 이러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엄마, 그 부인도 같이 우는데 옆에서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무섭고. 그런 걸 겪어보고 나니까 혹시 이렇게 또 뭔가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또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자꾸 부동산의 안정화를 얘기하는 거지, 집이 없어서 집값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무리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제가 2021년 고가에 가고 22년에서 23년 집값이 떨어질 때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송파구의 아파트가 27억 30평대가 지금이라도 올라타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때가 21년 뭐 5월, 6월, 7월, 8월 이럴 때예요.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7, 8억은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다리시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제 말을 안 믿으신 분은 27억에 샀어요. 근데 제 말에 약간 그 겁을 먹고 소심했던 분들은 그때 집을 못 샀어. 이 다행이지 뭐야. 못 사고 23년에 진짜 20억 됐어요. 둘이 7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특례론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20년, 21년에 한번 속았으면 여기 또 속으면 이건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집을 사신다면 올해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정말 뛴다라는 확신, 그 뛴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산업 지표가 좋아진다, 금리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십시오. 단 그때도 무리는 하지 마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범주 내에 그 정도의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새 집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이 또 커뮤니티 좋고 모든 사람의 로망이다 보니까 가격도 뭐 벌써 많이 좀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신축 구축 어떤 거를 좀 사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기준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제 입장은 뭐 구축이 예를 들어서 뭐 40년 된 구축이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15년, 16년 뭐 이렇게 된 집들, 저는 차라리 그 집을 사라.
그런데 요즘은 구축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신축 따라서. 근데 신축이라는 그 새 아파트는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지금 주택 보급량은 100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계속 부족한 게 새 아파트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새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특히나 분양가도 많이 뛰어 있고 막 공사비 올라가니까 지금 오히려 만약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이라면 내 마음을 하나 좀 양보해서 대출 많으면요 발 뻗고 잠 못 자요. 제일 좋은 다이어트가 빚 다이어트거든요. 빚만 있으면 일단 밥이 안 넘어가니까. 넘어가고 네. 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대표님은 청약을 좀 계속 도전해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력이 되면 그래도 그냥 기존에 있는 집 중에서 그냥 고르는 게 나은지, 어떤 입장이세요? 청약은 사실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줍줍 같은 경우는 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라. 그리고 내 집 마련이 꼭 청약만이 답은 아니고 또 구축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 살면 좋을 것 같아라는 집을 사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친구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그 연령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아직도 새 아파트 꿈꾸느라고 아직까지 집이 없어요. 그럼 청약 가점이 엄청 높으시겠는데요? 청약 가점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청약 가점이 당첨될 정도로 높으려면은 결혼해서 아이도 뭐 한 셋 낳고 장인 장모 모시고 친부모 부모님 뭐 이렇게 막 조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뭔가 좀 안 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 사라. 제가 이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물어만 보고 다니고 못 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새 아파트에 목매지 마라. 구축 아파트 샀다가 새 아파트 나중에 사면 더 기분 좋아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까도 또 잠깐 노하우 팁을 좀 알려주셨듯이 아파트 고르는 선별하는 노하우 팁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많은 그 부동산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살 때보다 반드시 팔 때 높은 가격으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집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황금성. 황금성의 기준 원칙이 뭐냐면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요. 특히 아파트나 주거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팔리기도 하고 황금성이 좋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살려고 하는 그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뭐 그러려면 이제 역시 입지 뭐 여러 조건 학군 다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나 그 아파트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런 아파트 사시면 돼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뭐 꼭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원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뭐 판교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분들 중에 그 아파트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파트 사는 게 좋은 아파트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그런 이지도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기 나왔을 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소를 자주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자꾸 가면 그분들이 진짜 좋은 정보를 주고 물건을 줘요. 저기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급하게 팔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대요. 이거 나오면 빨리 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물건들은 오히려 한 10% 정도, 운 좋으면 15%까지도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부동산 중개소를 자주 드나들지 않고 정보를 얻지 않으면 그 행운은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내 친구는 그런 행운을 얻었으니까 보면 배 아플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20년, 25년 전에 제가 반포 아파트 지금 다 재건축 끝나가지고 거기 부동산을 한 3집 건너 한 집씩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갔어요. 마치 아파트를 살 것처럼 찾아가서 여기 얼마예요? 처음에는 잘 받아주더라고. 그다가 자주 가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어. 똑같아요.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래 이제 음료수 이만한 거 하나 사서 가면 그분들이 정보를 줘요. 저 집은 왜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간다. 이사를. 근데 지금 빨리 팔지 않으면 이 집 잔금을 못 치른다. 그래서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사라. 좀 싸다. 이런 정보는 집에 있으면 안 얻어지잖아요. 거기 가야지 알 수 있지. 그런 정보는 자주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분에게 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사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걸 먼저 이용하시라. 자, 그럼 이 시점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밸런스? 네. 갑자기? 질문 하나 또 드릴 건데요. 네. 그 중에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택 장애가 좀 있긴 한데 네.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택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네.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덜 똘똘한 두 채냐. 하나, 둘, 셋. 똘똘한 산채. 아, 똘똘한 한 채.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금 덜 낼 것이고 네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살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뭐 갈아타기 할 때도 쉽게 팔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 요즘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기보다 서울 사람들 중에 특히 강남 사람들은요 똘똘한 열 채, 똘똘한 열 채요? 네, 똘똘한 세 채.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질 거를 세 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부자들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다. 그래서 너무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라. 왜 가끔 왜 요즘에 어떤 한남동의 아파트가 누가 50억 주고 샀는데 120억에 팔렸대. 뭐 누구 축구 선수가 400억에 뭐 아파트를 샀대. 맞아요. 네. 그거 뉴스 보고 쫓아가면 진짜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반포의 어떤 아파트가 뭐 30평대가 45억에 거래가 됐대. 그럼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마포에서 반포까지 차 타고 15분이면 가는데 그럼 여기는 45억이면 여기는 35억은 돼야지. 그래놓고 그냥 35억이라고 그래요. 저 개포동을 갔어요. 개포동에 있는 분들이 저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반포 원베일리가 뭐 30평대가 35억, 뭐 40억 이렇게 하는데 개포동은 다 새 아파트야. 그럼 여기 얼마겠어? 거기가 40억이면 우리는 38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40억이라고 여기가 38억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에 집값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뛰냐? 강남까지 몇 분 걸린대요.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두 건의 거래들이 막 고가에 거래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가 키높이 맞추러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파트 값을 리드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최고가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뭔가를 꿈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더 빠르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뭐 고가를 쫓아가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네. 나의 소득이 중요하고 이런 자산 투자는 그 차후의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꼭 집어서 좀 대표님이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지역을 좀 꼽아주신다면. 제가 유명한 지역을 꼽기는 뭐한 게 보통 우리가 그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에 산다 그러면 마포에 사는 준거 집단 또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지인들에 의해서 가치관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 리그에 맞는 가격으로 형성이 돼서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거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준거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어디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냐고 딱 꼭 집기가 애매해요. 이게 너무 뭉뚱그려서. 만약에 이 방송국이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중에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냐라고 물으면 이 방송을 여의도 분들만 본다면 가능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네. 너무 폭넓어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각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선호하는 그 아파트 그 아파트를 목표로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2등 아파트는 산다. 1등을 목표로 띄우면 지쳐서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2등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KB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표용호 TV도 와서 보시고 자기네 물건 팔려고 하는 그런 채널들 말고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는 채널들에 가서 공부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반포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 손을 잡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압구정동을 가면 제 손을 붙잡고 어떤 어르신들이 막 얘기를 하고 도곡동 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데 또 어디 가면 저를 그냥 아이고 요즘 코미디 프로 안 나오대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관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초창기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좀 뭔가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을 잘 아는 주변의 지인들 또 그런 학습장 이런 데 가서 준거 집단을 잘 돌아.
그러면 그 중고 집단과 함께 쫓아가다 보면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다. 그게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내 해안이 생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동산을 고를 때 주식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뭐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좀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21년, 막 22년, 또 20년 이럴 때 사실은 앞뒤 안 가리고 막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샀다가 팔았다는 분도 있어요. 별의별 형태의 거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과 뭐 굳이 부동산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동산은 일단 자본금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들이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주식은 작은 돈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팔고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아도 되고 지금 1분 전에 샀다가 1분 뒤에 팔아도 되는 게 주식인데 부동산을 그렇게 주식처럼 하지 마라. 주식은 황금성이 좋잖아요. 금방 사서 금방 팔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황금성이 그 정도로 속도가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황금성 얘기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말하는 황금성은 그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재화의 덩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잖아요. 주식 그 방송하는 분들 보면 매일매일 뭔가 큰 이슈가 있어.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이슈인데 매일 크게 이슈가 있어.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왜냐면 매일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갑자기 어제 10억이던 아파트가 오늘 20억 됐다가 갑자기 10억 되고 막 5억 되고 갑자기 이 아파트 하수구에서 기름이 나온다 가지고 갑자기 이 아파트가 뭐 100억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에서 이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보지 마라. 부동산은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21년에 어디 갔는데 이제 강의를 갔는데 20대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상가도 사고 막 하면서 진짜 이분들은 주식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제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부동산 주식이 아닌데 부동산이 진짜 튤립처럼 변하고 있다. 그 생각에 아마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